안녕하세요. 나만의 AI 비서 만들기 GPT 스쿨입니다. 오늘은 챗 GPT를 왜 영어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 프로그램이니까 영어로 하는 게 더 낫지. 뭐 아니면 한국어는 잘 학습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질문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고 추후에는 영어로 쉽게 질문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답변의 품질과 속도, 그리고 기억력에 대한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룰 생각이고요. 그러면 답변의 품질과 속도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답변의 품질과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어 질문이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더 빠르고 더 좋은 품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같이 GPT를 사용해 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챗 GPT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한번 음, 제가 한번 한국어로 먼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한번 페이스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려줘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커버그가 2004년에 하버드 학생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어, 페이스 메쉬라는 웹 서비스를 먼저 했었는데 중단하게 되었고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디테일한 정보를 준 것 같습니다. 페이스 메시라는 웹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답변이 만족스럽긴 한데요. 한번 그래도 영어로 다시 한번 물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 me how started Facebook. 네, 제가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한 것은 이전 답변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한번 새로운 창으로 해봤는데요. 네, 언뜻 보기에도 훨씬 답변이 좀 길어졌네요. 네, 그럼 이걸 한번 번역을 한번 해서 확인해 보면 네, 2004년에 이번에 이름까지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 하버드대 학생만 할 수 있었고 여긴 또 페이스 메시라는 얘기가 안 나오긴 하는데 그게 진짜 있었을까요? 페이스 메시가? 하여튼 그래서 2012년엔 기업 공개도 했고 지금은 28억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봐도 이건 네 문단이고 이거는 한 세 문단 이것만 봐도 답변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면은 영어로 질문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고 답변을 주는 속도가 빨랐죠. 그리고 좋은 품질의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큰의 개념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우선은 이 토큰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챗GPT에서 기억력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알다시피 챗GPT는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챗GPT를 사용할 때 대화창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챗GPT가 약 4천 토큰까지 그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을 바꿔 말하면 챗GPT는 대화 내용 중에 4천 토큰이 넘어가면 서서히 과거 내용을 잊어버리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식 문서와 함께 보면서 토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4천 토큰 얘기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기억력 문제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런 답변의 품질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오픈 AI에서 공개한 토큰에 관한 토큰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토큰을 세는지에 대한 공식 문서를 공개한 페이지인데요. 이걸 한번 한국어로 번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큰은 단어 조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가 프롬프트를 처리하기 전에 입력이 토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희가 어떤 텍스트를 질문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게 토큰으로 분류가 되어서 인식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토큰은 약 영문 4자, 그래서 한 개의 토큰은 4분의 3 단어 정도가 되어서 총 100 토큰이 약 75단어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두 문장의 경우에는 약 30 토큰이 되고 한 단락은 약 100 토큰, 1500 단어는 2048 토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사용한 모델에 따라 토큰은 뭐 최대 4097 토큰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모델에 따라서라는 게 GPT-3 기준으로 이렇다는 거일 거예요. 아마 유료 결제를 하면은 토큰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토큰이 또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추후에 API를 이용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거나 할 때 토큰을 적게 쓰는 편이 비용도 더 적게 들겠죠. 그래서 이런 토큰이 API 비용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더 내려서 보시면은 어떤 예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러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로 토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6 토큰이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게 토큰 아이디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더 내리면은 이런 공백도 토큰에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아까 기억력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토큰은 빈도가 높을수록 할당되는 토큰 번호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자세히 더 알아봐야겠지만 토큰 번호가 낮으면은 더 기억하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토큰에 수행 공백 문자가 포함되면 출력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댓글에 공식 문서 링크를 따로 남겨 놓겠습니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기억력 이야기를 하기 위해 토크나이저라는 도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토크나이저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오픈 AI에서 만든 도구를 통해서 토큰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한글이랑 영어랑 토큰 수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GPT-3 기준이네요. 영어 기준으로 한번 아까 물어봤던 질문을 그대로 해서 토큰 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질문을 했었죠. 이렇게 되면 28글자고 토큰은 5개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얼마 안 사용했죠?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을 똑같이 해서 한국어로 하면은 어떻게 토큰을 할당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아까는 토큰이 5였는데 지금은 46. 그리고 글자 수는 오히려 줄었음에도 토큰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9배가 늘은 건데 너무 많이 늘어났죠? 이게 한번 조금 더 질문을 줄여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시작을 알려줘. 네. 훨씬 줄긴 했네요. 30. 그래도 아까 처음에 영어로 했을 때 토큰이 5 게임을 고려하면 6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한번 아까 같이 보셨던 그 토큰 수의 화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5, 30, 46 이런 식으로 6배에서 9배까지의 토큰 수 차이가 단순히 한국어를 사용하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한국어가 영어보다 약 4배 이상의 토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고려해 보면 이게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아마 짧은 문장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6배에서 9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대화창에서 토큰은 4,000 토큰까지 기억을 하게 되는데 한국어로 질문을 주고받으면 영어보다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길게 대화를 한국어로 할 때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대화임에도 4,000 토큰이 금방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영어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잊어버리는 방식은 순서대로 대화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 정도의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어로 질문을 해서 토큰의 이득을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물론 2번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질문해도 필요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그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답변의 속도, 품질, 큰의 이득을 고려했을 때 영어로 질문하는 편이 상당히 다양한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영어로 질문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팝하고나 뭐 구글 번역기를 써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매우 번거롭기도 해 가지고 많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영어로 질문할 때 사용하면 좋은 확장 프로그램까지 추천을 다른 확장 프로그램과 함께 확장 프로그램들을 추천하는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한 프롬프트나 활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활용했던 링크 사이트들은 링크로 댓글에 고정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